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유선규 님이 일찌감치 들어오셔가지고 자, 시작합시다 라고 큐션을 주셨고요. 네. 0043님은 유튜브 어떻게 해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간단합니다. 유튜브 여시고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치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안 나온다 싶으면 MBC 라디오 시사 채널을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왕 찾으셨으면 구독 누르시고 알람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종 세트죠.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을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되짚어 드렸습니다. 네. 1차 타깃은 용산서로 정하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통 크게 진다. 이렇게 요약을 했었는데요. 그 발언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의 언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30분 넘게 경찰을 질타하는 영상을 보고 올린 페이스북 글인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대통령의 말씀은 검사의 언어, 검사의 생각이다. 법률적으로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다.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용산 공직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용산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나? 이런 물음을 던진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제 두 측면이잖아요. 왜 꼬리만 자르냐라고는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왜 네. 정치적 책임은 묻지 않느냐.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일 수도 있는 거죠. 검사의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가라고 하는 유승민 의원의 말을 그렇게 의역을 한 다음에 그 대표 사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한번 놓아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제부로 뭔가 주목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 본인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걸 거듭 밝혔고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상민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급격하게 잦아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주장이 고립되느냐 마느냐. 이걸 또 함께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여권의 기류를 잇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주장이 고립이 되어버린다라면 이 고립을 시키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대통령실이라고 비롯되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힘에 또 어떤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설 것인가? 이게 2차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상민 장관 책임론, 사퇴론이 잦아들고 있는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맞다면 그것이 국민의힘의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그것도 궁금하던데요. 사실은 어제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던 대통령의 발언이 비공개 발언이었거든요. 네. 근데 후에 대통령실이 판단을 해서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 대통령실의 나름 판단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 전에 국민 애도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분향소 가서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경찰을 질타하는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의 모습은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감성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분향소를 찾으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문만 하고 오는 모습. 그거는 희생자 그다음에 그 유족들 그 가까이서 아픔을 공감한다라고 하는 액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질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세로 공감하는 모습 그 다음에 책임자들을 질타를 하면서 대통령도 분노하고 있다라는 감정적 어필. 이렇게 놓고 본다면 두 모습의 현상은 아주 많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감성 어필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그냥 기획 의도일 뿐인데 그 기획 의도가 국민들한테 먹힐 것인가는 별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은 아마 지금 이 순간도 되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되겠죠. 그 내용도 저희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저녁에 상당히 파문을 불러일으켰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국감 도중에 메모 하나가 포착이 됐습니다. 강덕구 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질문 겸 질책을 할 때였는데 이때 강덕구 의원의 질책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0월 17일자 경찰청 내부 자료에 10월 30일 날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경찰 내부에서 했더라고요. 이 다음에 역사가 우리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다시 분명히 밝힐 겁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국정상황실장은 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정상황실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 없었죠.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국정상황실장이 이 정보를 받고 할로윈 데이 때 잘 챙겨보라는 말을 경찰청에 했어도 이런 참사를 막았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질의와 응답이 오가고 있을 때 강성규 시민사회수석 메모장에 누군가가 웃기고 있네라고 적은 것을 이데일리가 포착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데일리는 정황상 옆에 앉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곧바로 펜으로 웃기고 있네라는 글자를 지웠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보도되고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자 김은혜 수석과 강성규 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단연코 이 부분이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김은혜 수석과 나누고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적 대화를 하다 적은 건데 혹시나 국감에서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 적은 것으로 비춰질까봐 우려돼서 지웠다. 이게 이제 김은혜 수석의 해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일단 추가로 하여간 나중에 주호영 위원장에서 두 수석은 퇴장 조치가 됐었는데 이게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게 그럼 사적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뭐 이해를 하건 납득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납득이 될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안 밝혔잖아요. 안 밝혔으니까 뭐 정리가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사적 대화라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할 수가 있는 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12구 참사 대응 문제를 따지는 엄중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두 수석의 해명에 따르면 그 두 석이 이 회의에 집중하기는커녕 딴짓하고 있었다. 이거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모독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적 대화를 운운한 모양새인데 그게 오히려 참사 경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멍해를 스스로 쓰게 되는 꼴을 연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 봐도 부적절하고 저리 봐도 부적절하고. 네. 그러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도대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그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까지 엄중하게 느끼고 있는 건지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있기나 있는 건지 이걸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뭐 질책을 했다. 그러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대통령에서 뭔가 국민한테 어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들이 이렇게 딴짓하고 있으면 대통령실의 진정성이 국민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적 대화했다는 게 그럼 해명이 먹힐 거라고 두 수석은 생각을 했습니까? 그거 자체가 어불상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인데 사적 대화라뇨. 네. 랄라라님이 초등학생입니까? 수업 중에 필담하세요? 라고 네. 질책해 주셨고요. 순영님, 초롱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려드렸습니다. 진짜 웃기고 있네요. 라고 네. 해주셨고요. 임금님 귀에 캔디님은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하던데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실 참모들 초인류이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촌철을 알려주셨는데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영상을 저도 몇 번을 다시 돌려봤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이잖아요. 주호영 의원님.
이 주호영 의원님조차 납득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후속 조치를 할까요? 후속 조치를 뭐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론 자체도 그러니까 잦아들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처리 방침도 그런 식으로 가닥 잡아가는데 그 두 수석에 대해서 뭐 후속 조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초등학교생들도 수업 중에 필담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벌 받는데요. 그래요? 네. 대통령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한번 참고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하나 78님 대통령이나 수석이나 참 변명으로 일관되는 모습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촌철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여러 명을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가운데 한 명이 최성범 서울 용산 소방서장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혐의 내용을 밝히지를 않고 다만 참사 당일 그가 소방 지원을 구조 작업에 제때 투입하지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만 이제 그 설명을 해서 누리꾼들의 상당한 반발을 샀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현장에서 수습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입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였었던 거죠. 그런데 용산 소방서 압수수색을 했고 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 일부가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소방 대응 2단계 발령이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 이거였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지난달 29일 첫 압사 신고 오후 10시 15분이죠. 그 후 1시간이 지난 11시 13분쯤에 인근 대여섯 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동을 했다. 쉽게 하면 대응 2단계 발동이 한 30분 정도 늦었다. 그래서 30분 정도의 공백을 불러왔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입건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잠시 2부에서 관련 인터뷰가 있어서 이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서는 다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죠. 30분의 공백을 초래한 게 그렇게 큰 문제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 30분도 아니고 1시간 넘는 사람들 여러 명 있죠. 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반문이 하나가 성립이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때 그 상당수의 희생자들이 인근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 그 용산 소방서장이 이 순천향대 병원을 임시 영안소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희생자들이 이제 이송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행정안전무령 긴급구조 대응 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다. 한겨레가 오늘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규칙에 따르면 임시 영안소가 설치돼야 할 장소는 현장 응급의료소. 그러니까 바로 그 현장에 천막을 치고 여기에 임시 영안실을 설치를 하는 게 규칙상 맞는 것이었는데 순천향대 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 규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연 현장에 천막 치고 임시 영안소가 설치될 수 있는 형편이었는가? 또 이거에 대한 판단 문제가 남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잠시 후 2부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촌철님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온집님이 고위직은 복지부동, 하위직은 고군분투. 그런데 죄는 누구에게 묻냐? 이런 의문을 지금 보내주셨고요. 예.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 그럼 윗분들 미리 대비 안 한 분들은 입건 안 시키실 건가요? 라고 또 물어주셨고요. 리 아스팔트님은 업무상 과실치사는 더 높은 분들한테는 안 들이대십니까? 라는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이 보도들에 따르면 경찰에 이어서 소방도 좀 초동대처에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 촌철님들은 이런 물음에 이런 반응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죠. 네. 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지난 7일 희생자 명단 확보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읽는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해당 메시지엔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게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가족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전 의원이 어제 또다시 공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찝찝하다.
애도하라는데 이태원 12구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서 진짜 조문, 애도하고 싶다. 유가족께 기성세대 한 명으로 사과하고 위로드리고 싶다. 이렇게 밝히면서 156명 희생자, 유족 동의 받아 공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진석 의원이 받은 메시지나 최민희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의 주어는 모두 민주당 또는 애도하는 사람인데 이건 잘못 설정된 주어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이것의 주어, 다시 말해서 판단의 주체, 결정의 주체는 유족이어야만 합니다. 관련해서 유경근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 집행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유경근 전 위원장은 어찌됐든 분명히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이 어떻게 모여서 목소리를 내게 됐는지 그 경위를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 한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9일째. 어제 기사를 보니 대다수 희생자들의 발인을 마쳤다고 한다. 사무제까지 마치려면 발인으로부터 이틀은 더 있어야 한다. 그러고도 적어도 며칠은 먼저 간 아이, 가족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안산으로 돌아온 뒤 장례와 사무직을 마치고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 홀로 깊은 생각을 하다가 모이기 시작했다. 장례 다 마쳤으니 빨리 나가서 싸우자 하는 부모는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단원고 학부모라는 공통점, 즉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수년 이상, 길면 유치원 때부터 10년 친구였기 때문에 한 달여 만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네, 이 글에서 확인되죠. 자, 주어가 뭡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유족들이죠. 명단을 공개하든 말든 유족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든 말든 그건 전적으로 유족의 자발적 의사에 달린 문제다. 그 자발적 의사가 하나의 움직임으로 모였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마라. 이게 기본적인 도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촌철님들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시는데요. 써니님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감추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악용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매노님은 참사를 당한 분들의 선택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기소된 그 소식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잠시 후 사법 논담 시간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문제를 좀 짚을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서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